2024년 10월 뉴욕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입니다. 이분은 대학병원 의사신데 대학병원 교수님 추천으로 내원하셨고요. 2018년 정도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신경치료 크라운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신경치료한 것이 다리나 뿌리끝 염증이 생겨 있습니다. 관련 동영상은 저렇게 보실 수도 있고 내용에도 링크를 걸어 놓았습니다. 뿌리가 많이 휘어져 있고 그러면 신경치료 기구들이 접근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기구가 접근이 안 되면 뿌리 안에 있는 신경을 다 제거 못할 확률이 높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염증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노란 선만큼의 신경이 제거가 안 되었을 확률이 높고요. 근데 신경치료 기구가 접근이 안 되면 어떤 치과에서도 방법이 없습니다. 2025년 4월에 내원하셨는데요. 염증이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서 CT를 찍었습니다. 본래는 꺼멓게 되어 있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노란 선을 보시면 뿌옇게 되어 있죠. 신경치료 문제로 인해 염증이 생긴 것입니다. 흔히 얘기하는 축농증, 부비동염이 생긴 것이고요. 환자분은 혹시 항생제를 먹으면 해결이 되냐고 물어보셨고요. 일시적으로 증상이 좋아질 수가 있으나 원인이 치아에 있으므로 약 성분이 없어지면 다시 염증이 생길 것입니다. 뿌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고요. 그러면 신경을 다 제거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뿌리끝 염증이 생겼고 뿌리끝 염증이 생긴 곳이 상악동이랑 가까이 있어서 축농증이 생겼습니다. 저 신경치료는 누가 해도 저것보다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냥 발치를 해야 하나? 의도적 재식술을 시도해 볼만 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이 많이 높진 않습니다. 이 환자분은 다른 분인데 2017년 10월 뉴욕치과에 처음 내원하셨을 때 파노라마입니다. 뿌리 끝에 염증이 생겨 있는 것 같은데 통증이 없어서 말씀만 드리고 경과 관찰하기로 하였고요. 2022년 2월 파노입니다. 처음 오셨을 때보다 염증이 더 커진 것 같으나 통증이 없어서 조금 더 지켜보기로 하였고요. 그러면 저런 염증은 언제 치료를 해야 할까요? 1. 통증의 유무, 당연히 아프면 건드려야겠죠. 2. 옆치아에 영향을 줄 때, 뼈는 옆치아와 같이 씁니다. 근데 같이 쓰는 뼈를 녹여버리면 옆치아의 수명도 줄어들어 버립니다. 3. 보통 저런 경우 의도적 재식술을 해보고 안되면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뿌리끝 염증이 발치 후 어떻게 차는지를 대략 알면 임플란트를 못할 정도로 뼈가 녹으면 안됩니다. 나중에 치료, 의도적 재식술이나 임플란트겠죠. 에 영향을 줄 정도로 뼈가 녹지 않았을 때 보통 치료를 시행하고요. 2024년 12월 이제는 아프다고 하셨고요. 의도적 재식술 설명드리고 시행을 하였습니다. 물컹물컹하게 보이는 것이 염증이고요. 뿌리 끝에 달려 있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꺼멓게 보이는 것이 치석입니다. 의도적 재식술 시 치석이 보이면 반드시 제거하고 다시 재식해야 합니다. 뿌리를 자르고 MTA로 막은 엑스레이 사진이고요. 의도적 재식술을 하고 3개월 후 엑스레이입니다. 잘 쓰시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의도적 재식술을 한다고 풍치로 내려간 뼈가 다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축농증 때문에 치아가 아픈 경우인데요. 왼쪽 위 치아가 아프다고 하셨는데 위에 그 치아 위에 상악동이 뿌옇고요. 자세한 진단을 위해 CT를 촬영하였습니다. 얼마 전에 감기가 심하게 걸렸다고 하셨는데요. 상악동을 보시면 상악동이 뿌옇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아가 아프지만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축농증을 치료하면 치아 아픈 것이 나아집니다. 왼쪽이 축농증의 상악동이고요. 뿌옇죠. 근데 오른쪽이 아까 전에 보셨던 그 CT인데요. 정상 상악동입니다. 검었습니다. 감기가 걸려서 축농증이 생겼고 이것이 치아 통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치아를 치료할 게 아니라 이비인후과에 가서 축농증 치료와 감기 치료를 해야 합니다. 물론 저 치아가 많이 썩어 있어서 충치 치료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치아 통증의 원인은 치아가 아니라 축농증입니다.